당 대표께서 최종적 고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더불어민주당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왜 민주당만 비판하냐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이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 판단하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주도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깨고 다시 밀어붙이면서 남 탓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먼저 위성정당 준비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합니다.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북한에서도 99.몇 % 나왔던데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 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로 주소가 등록돼 있는 곳인데 직접 찾아가 보니 번역회사입니다. 저희는 거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또 다른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돼 있는 주소인데 간판도 없고 텅 비었습니다. 안내 아무도 없으실까요?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창준이만 벌써 61곳,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창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3%를 득표하면 경리평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 이름의 비례정당이 없다 보니 헷갈리는 유권자의 틈새를 노린다는 겁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이들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비례대표 5명에서 6명 국회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병리평으로 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은 되죠. 선관위에 신고한 61곳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투표지는 79.3cm에 달합니다. 4년 전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 분류기가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해 수개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정당이 79개에 달하면 투표지가 1m를 넘어가는 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조된 정당들을 놓고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세 줄로? 너무 복잡해서. 복잡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려고 합니까? 먼저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선거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가는 겁니까?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 좀 바꾼 거예요? 몇몇의 어떤 그 정략적인 이해관계로서 5천만이 모두 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그게 바뀌는 것도 철학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의원 석수를 나눠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그러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저는 4월 10일 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몰라요 지금. 어느 별에서 온 분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화낼 걸 화내야지. 아니 그냥 지금 있는 법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제 참 그분 웃겼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정치 지도자가 기분에 맞춰서 결정했다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당대표에게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격계에 맞지 않고 예의에 맞지 않은 거예요. 무슨 기분에 맞춰서 합니까? 그런 용어를 누가 씁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언어라는 것이 마구잡이 언어인데 좀 걸려줬으면 좋겠어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참 멋있게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다가 영장심사 전날 부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도 그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정치의 생명은 약속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대표가 이재명이에요. 전 국민 상대로 정말 아주 멋있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그 뒤집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약을, 통성 공약을 내가 공약한다고 해서 진짜 그럴 줄 알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믿은 사람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당대표께서 이제 말씀처럼 이게 왕의 교우십니까? 아니 이게 민주정당 맞습니까? 아이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까지 의원총회 경론을 벌였는데 그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정치 야합 국민 배신 얘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양분된 병리표현 가자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민주정당의 그 본질은 다양성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건강한 당이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고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이런 말 했다고 이제 이걸 받들어서 우리는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민망한 표현을 넘어서서 저는 이거는 민주공당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구성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게 이제 준공무원과 공무원의 차이라 말씀하셨는데 뭐로 가도 위선정당, 위장정당 맞습니다. 왜냐? 그 시민사회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라는 어떤 이제 포장을 통해서 원내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정치에 보려고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형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정당의 표를 준 만큼 후보의 표를 준 만큼 비례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저는 국민의힘 이게 정치 발전에 역행한다 얘기는 조금 다시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은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도한 어떤 사당화 현상 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는 거의 이제 말하자면 구심력을 아주 장악했던 그런 한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양반들이 국민이 모르는 선거제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성정당이 1년 후에 남아있는 거 맞아? 정치인이 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지 국민에게 사기친 것밖에 안 되잖아.